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06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지문이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그 기준서의 내용을 지문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처음에 접할 때 엄청 생소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소할 수 있는 문제가 1번 타자로 등장했다 이겁니다. 엄청 긴장해 있는데 그지 1번부터 이렇게 생소한 지문 나오면 당황할 수 있을 거다. 절대 당황하지 말라라는 잔소리 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 외의 비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 이겁니다. 회계 정보는 금액에 대한 숫자로 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화폐적 정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윤리적으로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그런 내용은 기술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는 회사의 CEO가 밖에 나가서 큰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인간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회계 정보는 금액에 대한 화폐적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다 이겁니다. 2, 3, 4 확인해 볼게요. 2번.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A 회사의 내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내가 주식 들고 있는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지? 어떻게 하자고요? 회계정보, 즉 재무제표를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 경영자가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지 안 경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맞습니까? 2번 질문은 맞고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한답니다. 내가 A라는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회계정보, 재무제표 보자 이겁니다.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다. 또는 신용의사결정, 은행이 있는데요. A라는 회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볼 거다 이겁니다. 돈 빌려줘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한다. 오케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지? 이거는 당연히 맞는 소리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그지?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엔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 종류잖아. 그거 중에서 4가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질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붕괴로 틀린 것은 1번.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단기 차입했다. 차용증서, 당신으로부터 내가 돈 빌려왔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라는 약속의 의미로 발급해주는 증서를 말하고요. 돈 빌려왔다라는 걸 좀 길게 풀어서 썼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현금 100만 원을 돈 빌려왔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10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100만 원 적으면 될 겁니다. 맞지요? 2번. 비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록하고요. 100만 원. 외상이랍니다. 대변에 부채의 증가를 적는다 그지? 외상 대금에 해당하는 부채의 증가 적으면 되는데 주의하죠. 비품이라는 유형자산 구입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그지? 대변에 부채 계정 과목을 뭘 쓴다고요? 미지급금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됐습니까? 외상 대금으로서 줄 돈, 계정금 쓸 때 주된 영업활동이면은 외상 매입금,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 미지급금 써야 된다. 너 그거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네. 됐지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 확인합니다. 3번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계약금 받으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 증가 적고 대변은 뭘로?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를 적는다. 그지? 계약금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돈이 작아지는 거다. 그지? 그런 의미에서 부채에 해당한다. 됐습니다. 맞고요. 4번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직원한테 월급 줄 때 법에 따라서 원정지수 하는 거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했을 거다. 그지? 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요.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적으면 됩니다. 그지? 부채 감소시키면서 이제 돈 낸다 이겁니다. 오케이. 4번도 맞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뭡니까?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다. 그지? 수익과 비용으로만 구성된 걸 찾아보자입니다. 매출원가, 비용, 외상 매입금 이거 뭡니까? 부채다. 그지? 매출액, 수익,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그지? 매출원가, 비용, 기부금, 비용. 그지요? 3번이 정답이겠네. 4번 성급비용은 자산이다. 그지? 기부금은 비용. 그래서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한 개에 해당한다. 그지? 계정 과목이 제시되어 있을 때 이 계정 과목이 5개 과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맞는지 보자. 나와 있는 거 분개해 봅니다. 자, 기기장치 1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여기 적을까? 기기장치라는 자산의 증가, 금액은 그냥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치? 차변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맞습니다. 현금 10만 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현금, 대변에 자본금, 그치?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의 자본의 증가 맞습니다. 그 다음 은행으로부터 10만 원을 차입하고 즉시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차변에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에 부채가 증가한다. 그지? 차입금,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언급이 없네. 그냥 차입금으로만 씁시다. 부채가 증가한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맞지요?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돈 냅니다.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 부채의 감소. 대변 자산의 감소. 맞다 그지? 그래서 가, 나, 다, 라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거 모두 고른 것 4번이 되겠지 뭐.
문제 5번 봅니다. 다음의 잔액시산표에서 가, 나에 각각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잔액시산표 핵심은 뭡니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지? 자, 잔액은 나의 자리에서 딱딱 남습니다. 현금 자산이고요. 왼쪽 나의 자리. 건물 자산입니다. 왼쪽 나의 자리. 나의 자리에 딱딱 잔액 표시된다. 외상매입금 부채고요.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자본금 자본이고 오른쪽에 잔액 표시. 이자 수익 수익이고 오른쪽이 나의 자리. 그지? 급여 비용이고 왼쪽이 나의 자리. 그지? 나의 자리에 잔액이 표시되고 그리고 잔액의 합계를 쭉 계산해 보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 자, 왼쪽 합계는 85만 원입니다. 오른쪽 합계도 85만 원 돼야 되겠지. 자, 오른쪽 합계 되는 거가 세 가지고요. 나라는 거는 그러면 85만 원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되겠다. 그지? 85만 원에서 9만 원 빼고 4만 원 빼면 72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85만 원, 나는 72만 원 답하면 되겠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아니 그냥 우리 위치도 복습할 겸 이렇게 그림 그려볼까? 시산표로 그림 그려보자.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그지? 모든 계정 과목은 5개 항목 중에 1개로 나눠지고 위에 있는 3개는 재무상태표다. 그지? 밑에 있는 2개는 손익계산서다. 그지? 마감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마감할 때는 수익 비용부터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뽑아서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마감 순서는 수익 비용부터 마감한다. 됐지? 수익 비용은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을 통해서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집합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의 역할은 뭡니까? 수익 비용 잔액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니까. 그지? 수익 비용은 올해를 끝으로 수명을 다합니다.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딱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은 자본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집합손익은 수익 비용 잔액을 0으로 만들고 그 당기순이익 금액을 뽑아내서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더라. 그지? 집합손익을 손익이라고도 이름 부르더라. 그지? 그래서 집합손익으로 계정 마감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의미였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자산, 부채, 자본은 올해 말의 잔액이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되어야 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 집합손익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냥 올해 말 금액이 얼마인지만 파악해서 그거를 그냥 내년도로 그대로 넘겨주면 되더라. 그래서 마감하는 방식이 수익 비용이랑 자산, 부채, 자본이랑 서로 다르더라 이겁니다. 됐지요? 자, 이자 수익은 수익, 자본금은 자본, 미지급금은 부채, 외상매출금은 자산. 그렇지?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걸 찾으십시오. 정답은 1번 되겠다. 됐지요? 문제 7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세 가지 특징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뭡니까? 유형 자산을 말한다. 그지? 세 가지 특징,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 오랫동안 써야 된다. 그지? 장기간. 그 다음에 눈에 보여야 된다. 그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유형자산이 아닌 거를 찾아보자입니다.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건물을 말한다, 그지? 건물이라는 유형자산.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나와 있네. 유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이랍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지 뭐.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은 뭘 말합니까? 상품 계정화목을 말한다, 그지? 그다음에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트럭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상품 판매를 위한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비품 또는 천장에 달려가서 해가지고 건물과 한 몸으로 보고 싶다고 그러면 뭐 건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 3, 4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문제 8번.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당기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작년도 말 금액, 올해 말 금액 자료 나와 있고, 당기 회계연도 중 자본 변동 내역은 올리 당기 순이익이랍니다. 이렇게 자료 나와 있네요. 자, 작년도와 올해 재무상태표 그려봅니다. 작년도 말, 그러면 작년도 말이면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다, 그지? 올해 기초의 재무상태표. 자산은 850만 원, 부채는 400만 원. 그러면 자본은 얼마였습니까? 450만 원이었다, 그지? 그 다음에 올해 말요. 자산은 1,100만 원. 구해야 되는 게 부채다, 그지? 기말의 자본을 구하고 나면 부채는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자본.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80만 원은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 그지? 그리고 기중에 그 외에는 자본 변동한 것이 없었답니다. 올리 당기순이익 부분만 바뀌었다. 당기순이익 때문에 자본이 증가했어. 450만 원 플러스 80만 원. 얼마입니까? 530만 원 되겠다, 그지요? 그러면 정답 찾을 수 있겠네. 1,100만 원에서 530만 원 빼면 570만 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는 이렇게 물었네요. 메이부님은 상품 취득 과정에서 퀵비 택배비를 물건 구입하는 우리가 냈답니다. 뭡니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라 그지? 차변을 자산 계정 항목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차감이 아니고 플러스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산에 플러스 시킨다. 매출 운반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퀵비 택배비를 물건 파는 우리가 부담했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된 영업활동이다, 그지?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자산 처분 과정에서 운송비가 생겼다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 항목, 판관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매입 할인은요, 상품 구입 과정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정해진 날보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돈 빨리 줌으로써 약속대로 좀 돈을 작게 주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된다 이겁니다. 그지? 취득원가에서 차감은 정답은 3번 되겠네. 급여는 급여라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 10번 봅니다. 올해 1월 1일 취득한 건물 내용연수 10년을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당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 구해 보십시오. 정액법 감가상각비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자, 하나씩 채워보자. 취득원가 구해야 됩니다. X라고 할까? X 마이너스 5,000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10년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자 올해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올해는 1년치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된다 그지? 월날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이렇게 계산한 게 결과값이 9,000원입니다. 그럼 X값이 얼마가 됩니까? 9,000원 곱하기 10 해서 거기서 5,000원을 더하면 되겠다 그지? 95,000원 되겠습니다. 그지요? 정답은 2번 줍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외상매출금 유동자산이다 그지? 당좌자산으로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선급비용 또한 당좌자산으로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상품은 재고자산으로서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기장치는 유형자산이다 그지? 유형자산이고 요거는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지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자료에서 당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당기 임대료로 3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회계 전에 봅시다. 차변에 현금 36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을 임대료라는 수익 증가로 기록했습니다. 360만 원. 근데 당계받은 임대료 중에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게 90만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90만 원 부분은 올해 수익 아니다 그지? 수익을 감소시킵니다. 차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감소 90만 원 기록하겠지. 그리고 대변에 그 부분은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다 그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요 두 날짜의 분기 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돈은 얼마 들어왔다고? 360만 원 들어왔어. 이제 대변 올해 부분은 얼마요? 360만 원에서 90만 원 빼면 270만 원입니다. 그게 올해 수익이고 내년 걸 미리 받은 거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최종 반영되겠다. 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내용이고 그럼 수익은 얼마입니까? 270만 원. 정답은 2번 됐습니다. 문제 13번. 급여 지급 시 총급여 30만 원 중 근로소득세 10,000원을 차감하고 2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거는 뭡니까? 법에 따라서 원천재수한 부분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정답은 1번 되겠다. 그지요? 문제 14번 봅니다. 다음의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에 해당한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 적히고 기말금액 왼쪽에 적힙니다. 그지요? 그 내용이고 기초금액 200만 원인데 올해에 감소한 건 없고 증가만 했습니다. 증가한 게 90만 원인데 왜 증가했냐면 손익이라는 걸로 반대쪽에 회계 처리되었답니다. 자, 12월 31일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분계를 한번 유추해 봅니다. 오른쪽에 기재되었다. 자본금 계정 과목이 대변이 자본금입니다. 얼마? 90만 원. 반대쪽 계정 과목이 뭐다고? 손익 계정. 집합 손익 계정이 되겁니다. 그리고 90만 원. 무슨 뜻입니까? 기말에 이제 장부 마감합니다.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을 마감합니다. 잔액이 있을 때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 안 하니까 그지?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딱 집게 됩니다. 그 금액이 오른쪽에 딱 잔액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이 나의 자리 수익이 왼쪽 나의 자리 비용보다 크더라 이겁니다. 얼마만큼? 90만 원만큼. 그게 올해의 당기 순이익이었어. 그 대변에 집계된 집합손익을 차변으로 적어서 없애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자본으로 보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한 분계가 요 총계정 원장에 반영되어 있다. 됐지? 그 분계를 통해서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당기순이익만큼 90만 원만큼 증가한 거다. 그래서 기초금액 200만 원에서 증가 90만 원 되어서 290만 원이 기말금액이 되고 이게 이제 다음 연도로 싹 이월될 거다. 됐지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읍시다. 기초자본금은 200만 원이고, 오케이. 당기순이익이 90만 원이다, 그지? 차기의 기초자본금. 아, 이거 말 어렵게 했다, 그지? 내년도 입장에서 기초자본금, 즉 올해 입장에서 기말자본금이다, 그지? 그거는 290만 원이 될 겁니다.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지, 뭐. 정답은 4번이고, 읽어봅니다. 결산일 자본금 원장은 손익 200만 원으로 마감되었다. 틀렸다, 그지? 완전 틀린 거지. 자본금 계정 과목은 자본이야. 마감이라는 게 어떤 절차입니까? 올해 말의 금액을 29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시킨다. 그것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뭐 집합 손익 계정으로 마감한다. 뭐 이런 말 자체가 틀린 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집합 손익 금액이 9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틀린 거고. 됐지? 그래서 완전히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15번 봅니다.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1, 2, 3, 4번 거래 분계 봅니다. 자, 차변에 1번 차변에 본사 업무용 건물의 재산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증가로 처리한다. 그지? 정답은 1번 되겠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증가를 차변회계 처리한다.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니다. 2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고 했네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증가. 대변에 원천 쓰는 거는 예수급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법에 따라서 원천 주사하는 금액을 예수급이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상황이다, 그지? 그 다음 3번. 차량 운반권 취득하면서 취득세라는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차변을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대변을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그지?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고로 회계 처리하는 상황. 4번은요. 회사 대표자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나가고. 지문이 좀 애매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다 라고 본다면 인출금이라는 차변을 자본 감소로 처리하면 될 거고, 만약에 개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 냈다라고 본다면 차변을 소득세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 물론 둘 모두 세금과 공과는 아니니까 어차피 정답은 1번이야. 그치? 정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애매한 분계가 이거인지 저거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번 지문은 고치기로 합시다. 이렇게 수록할게. 회사 대표자의 동창 회비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회사의 피 같은 돈이 나갔습니다. 대변의 현금. 그런데 이 동창 회비는 회사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지? 회사 정부에는 비용으로 기록될 이유가 없어.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회사 주인이 처음에 출자했을 때 회사 주인이 처음 출자했던 자본금을 회사 주인이 뽑아간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을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감소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기중에는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쓰더라 이겁니다.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자본 감소를 기록하는 것이다. 됐지요? 오케이. 1, 2, 3, 4번 지문 분개해 보았고 정답 1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10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